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용종 제거를 했는데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검진은 보험금 안 된대요.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비슷한 검사하고 3천만 원 받았다는데 왜 우리만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어제도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는 67세 김순자 할머니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총 3번이나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단 한 번도 청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건강검진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주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후에도 보험금은 나옵니다. 그것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된다면 검진 목적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돈이 바로 평생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만든 본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광고나 보험 권유로 생각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가입하신 보험에서 놓치고 있는 돈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팀장으로 근무했고 정년 퇴직 후에는 어르신들의 보험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보험금 청구 기한이 지나버려서 받을 수 있었던 수백만 원을 그냥 놓쳐야 했던 어르신들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된 장기 보험을 가지고 계시며 이 안에는 용종 제거, 백내장 수술, 치액절제, 심지어 내시경, 조직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라 말만 들으면 보험금 청구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서에 질병 코드와 시술명이 정확히 기재되면 검진 목적이어도 실손보험, 수술, 특약, 진단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검진과 보험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진 중 발견된 질병으로 치료나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보험금 청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박동환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으로 받은 위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총 29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검진이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딸의 권유로 청구해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부모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 2년 이내에 치료나 검사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병원의 진단서와 시술 확인서를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수백만 원의 권리를 되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왜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보험금 청구하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만 건의 사례를 봐왔지만 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알려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박성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단순히 대장 용종 절제술이라는 문구만 있었고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금으로 9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본 결과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관상선종이라는 진단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소견이며 이 경우 진단비 특약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 한 장의 종이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은 그 문서 하나가 무려 3,800만 원이라는 보험금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혹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매년 국가검진이나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기본처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진단명이 바로 용종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초기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큰 문제 아닐 수 있지만 보험 측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용종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수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병원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이 중요한 차이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등급 이형성, 고등급 이형성, 선종, 관상선종, 점막, 뇌암 등 용어 하나만 달라져도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대부분 검진 결과는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자녀분들이 꼭 실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지에 등장하는 의학 용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용종이 아니라 고등급 이형성, 제자리암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의 진단금 또는 암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단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직 검사 소견서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보험금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부모님의 수천만 원 보험금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진, 한 장의 종이, 단 한마디 용어가 어르신 인생의 노후 자산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그 안에 숨겨진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자녀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함께 결과지를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 청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그대로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용종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혹입니다. 잘라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주로 D12.6이라는 코드로 표기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주로 실손보험을 통한 검사비나 시술비뿐이며 많아야 10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단순 용종은 보험금이 별로 안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병원들이 진단서에는 그냥 용종이라고만, 적어도 실제 조직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험회사가 절대로 먼저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선종입니다. 선종도 용종의 일종이지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여전히 비슷한 코드가 사용되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에는 선종, 아데노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수술비가 약간 추가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바로 고등급 선종입니다. 진단서에는 여전히 선종이라고만 표기될 수 있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 또는 중증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암이 아니지만 보험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제자리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자리암은 보험회사에서 D형 코드, 예를 들어 D1, D3 등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같은 선종인데 단어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차이에 대해 병원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둘 다 암은 아닌 상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제자리암과 비제자리암의 차이는 엄청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계성 종양입니다. 이 경우 진단서에는 D37부터 D48까지의 코드가 사용됩니다. 주로 경계성 혹은 불확실한 행동 양식의 신생물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악성 종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험 약관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 선생님이 양성 종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만 설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금과의 연결성은 따로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 코드 하나, 용어의 세부 차이 하나가 수천만 원을 좌우하는 보험금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층이 이러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시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직 검사 결과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명에 등장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코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최근에 내시경 검사나 용종 제거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요청해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물론 암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진단서에 C코드로 시작하는 진단명을 받았다면 대부분 보험금 청구를 하십니다. 암 진단은 진단서에도 명확히 표시되기 때문에 실비뿐만 아니라 진단금, 입원비 등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미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검진은 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중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나 시술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내시경 검사 도중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거나 용종을 제거한 경우 해당 비용은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등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 청구 끝이라는 말도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서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나오지 않는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바로 이 조직 검사 한 장 안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안에는 고등급 이형성, 중증 이형성,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로 0원과 3천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나 병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의 전문가일 뿐이지 보험 약관이나 보장 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병원 행정 직원들도 수백 개가 넘는 보험사의 상품과 약관을 모두 숙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서는 마치 집 주소와 같습니다. D코드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주소가 정확해야 보험금이라는 택배가 여러분에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까지만 적혀 있다면요? 택배기사는 아파트, 동, 호수를 몰라서 문 앞까지 오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D1이라는 코드만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사도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는 그 집의 내부 사진과도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집안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어떤 구조인지, 어느 방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듯이 이 결과지 안에는 고등급 이형성, 중증 이형성,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과 같은 핵심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보험금에 수천만 원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의학 용어를 어떻게 다 알아보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30년간 보험금 심사를 하면서 직접 정리해 놓은 핵심 키워드 목록을 공개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정확한 표현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 영상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65세 김하자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단 한 번의 질문으로 2,80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하신 실제 사례입니다. 이처럼 지금부터라도 진단서와 조직 검사지를 함께 살펴보는 습관, 자녀와 함께 결과지를 검토해보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시니어분들께서 억울하게 놓치는 보험금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녀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만약 부모님이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오늘 당장 결과지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다면 단순한 검진 결과지만 보험금과 직결되는 조직 검사 결과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결과지를 받지 못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그냥 놓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놓쳤던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내시경 검사 후 용종이나 선종이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정확히 3가지입니다. 진단서, 진료 확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진단서 하나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요청해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뭐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제가 내시경 검사 받았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는데 그 결과지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발급 비용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비용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절대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류에 포함된 핵심 코드와 단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서는 질병 코드를 먼저 살펴보세요. D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D형부터 D9까지는 제자리암, D10부터 D36은 양성 종양, D37부터 D48은 경계성 종양입니다. 반면 C로 시작하면 이는 악성 종양, 즉 암을 의미하며 가장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어서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단어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등급 이형성, 중증 이형성, 제자리 암종, 경계성 같은 표현입니다. 만약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하이 마이너스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저, 서비어 디스플레이저, 카서노머 인 SITU, 보더라인 투머라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용어 하나가 보험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의학 용어를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세요. 조직 검사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 텍스트로 추출해 보세요. 그 다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용어들을 검색하거나 자녀분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건강보다 보험이 더 복잡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효도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병원 의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의심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진료 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이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제자리암에 해당하지 않나요? 또는 경계성 종양이면 보험에서 진단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라고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65세 이정자 할머니는 작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용종을 제거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용종이라며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고 실비로 9만 원 정도만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과지를 다시 살펴보다가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2,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단순히 대장 용종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를 직접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관상 선종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76세 이명순 할머니는 곧바로 주치의를 찾아가 이게 제자리암에 해당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암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의사는 보험 청구 기준으로는 제자리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진단서를 대장 제자리 암종으로 재발급받았고 무려 2,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진단서 변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진단명을 수정해주지 않더라도 조직 검사 결과지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78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주치의가 진단서 변경을 거부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에 명확히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자료만으로 진단비 3천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시경 검사별로 꼭 기억해야 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의 경우 위에 생긴 용종이나 선종이 조직 검사로 확인되면 반드시 고등급 이형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등급 이형성이 있다면 위 제자리암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용종은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병변입니다. 그러나 그중 다수가 선종성 용종이며 이 역시 고등급 이형성이 동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등급 이형성만 있어도 제자리암 진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위대장뿐 아니라 유방 초음파나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경계성 또는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용어들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 기한이 3년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78세 김명자 할머니는 11년 전 건강검진에서 난소 종양이 발견됐었고 당시에는 단순 양성이라는 설명만 듣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조직 검사 결과지를 다시 살펴보니 경계성 난소 종양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도 3년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할머니가 당시에는 관련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신 끝에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총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75세 김윤자 할머니는 대학생 손자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공부해서 너도 나중에 남 도우며 살아라는 말과 함께 손에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못 받을 줄 알았던 보험금인데 이렇게 좋은데 쓸 수 있어 참 다행이야. 이 말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꾸준히 납입해온 보험료가 만든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겐 이 보험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닌 자녀와 손주를 위한 교육 자금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미뤄온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보험금 심사를 하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결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는 만큼 받고 모르면 평생 손해본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와 병원은 바쁘고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꼭 실천하셔야 할 5가지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상 초반에 등장했던 김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결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해 주세요. 이어서 첫 번째 단계는 지난 3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모두 찾아보는 일입니다. 특히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다면 단순 진단서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 결과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2,000원 내외의 발급 비용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건강보험 앱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단서와 결과지에서 고등급 이형성, 중증 이형성, 제자리, 경계성 같은 중요한 단어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분께 부탁하거나 가까운 이웃 또는 보험 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심스러운 단어가 보일 경우 주치의에게 이건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나요? 라고 꼭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치료에 집중하지 보험 청구 기준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험 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진료 확인서, 조직 검사 결과지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후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보험 설계사와 상담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조직 검사 결과지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지나치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영상 공유도 좋고 혹시 건강검진 결과에서 용종 나왔는데 그냥 넘기셨나요?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감동적인 이야기, 67세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번이나 용종을 제거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와 함께 결과지를 다시 살펴본 끝에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고 진단서를 재발급받아 총 5,6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그 돈으로는 남편의 병원비와 둘째 손자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낸 보험료가 의미 있었구나 싶어요. 이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람이야. 정중하게 보험금 청구 때문에 여쭤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4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진단명이 실제 조직 검사 결과와 다르다면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조직 검사 결과를 보니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진단서를 제자리암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면 많은 의사들이 긍정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의사가 진단명 수정을 거부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조직 검사 결과지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진단서 문구만 가지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로 중요한 점은 보험 청구 시효가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너무 오래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라며 주저하시지만 당시에는 보험 청구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병원에서도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일 경우 보험사들이 배려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6번째 실천 과제는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반드시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단 몇 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언급되었던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72세 김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마무리로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3번이나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함께 정리해드리며 과거 조직 검사 결과지를 모두 다시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3번 중 2번은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질환이었고 주치의와 상담 후 기꺼이 진단서를 수정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총 5,8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30년 넘게 꿈꿨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늘 나중에 아프면 가야지 하며 미뤄왔던 여행이었고 덕분에 건강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금 받아서 다녀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파서 병원비로 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진주시의 73세 박문수 할아버지 사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종양이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별 문제 없다는 의사의 말만 듣고 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족과 함께 결과지를 다시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총 3,5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이 돈으로는 건강식품과 운동기구를 구입해 부인과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셨고 주말마다 자녀들과 함께 소박한 국내 여행도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76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사용하던 낡은 보청기를 최신형 디지털 기기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오랜만에 맛집 탐방을 즐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니 세상이 다시 열린 것 같다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 오신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험심사팀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만 건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후회하며 그때 누가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건강은 분명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 또한 현명한 재산 관리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어르신들께서는 자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병원 서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엄마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숨겨진 보험금 청구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나 무릎 어깨 수술처럼 흔한 치료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실제 청구서 양식을 바탕으로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 꼭 시청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부모님, 형제자매, 동네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병원비, 손주 학비, 여행비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돈이고 아는 것이 생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